정두원, 서가번의 직설. 네, 짧지만 화끈한 정치 분석의 대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이쁩니다, 옷이. 추워가지고. 패셔니스타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평소 계속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서가번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님은 항상 수트 차림이십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넥타이는 아니네. 추워서. 목티, 네, 입고 오셨습니다. 상상되시죠, 여러분? 네, 아무튼 두 분 패션이 오늘 아주 좋습니다. 내용도 이렇게 화려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풀기 토크이자 서론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 체포 동의안. 네. 22일 본회의에 상정은 하는데 표결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정세균 의장이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정도원 의원님?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큰 선물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22일 본회의 하루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하려면 본회의에 이제 보고를 일단 하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또 본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 다음날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회기 종료되니까 이제 검찰에서 자유롭게 체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틀 상관이기 때문에 네. 또 하루 더 해가지고 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지 뭐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거 저런 거 걱정이 되니까 이제 선물 겸해서 준 것 같아요. 선물 겸.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세균 의장님의 노련한 이 국회 운영 아닐까. 어떤 점에서? 이게 지금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일정상 국회 네. 일정상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72시간 내에서 더군다나 아무리 뭐 친박 미워해도 이게 그 국회의원을 검찰이 잡아가는 것은 다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런데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 후 첫 번째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로서는 뭔가 성과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이거 성과 좋죠. 어쨌든 네. 형식적으로 예. 국회를 잘 아시는 우리 정 의원님은 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초선 의원들도 잘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신임 원내대표한테 큰 선물 하나 주고 실리는 우원식 대표나 정세균 의장 단단히 잘 챙기신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한테 생색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확실하게 냈죠. 꺼리 하나 잡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고마워할까요? 본의로서는 고맙고 안 고맙고 아니고 어쨌든 성과를 하나 첫 번째 데뷔부터 하나의 성과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김성태 새 원내대표의 성과가 되는 거죠. 성과죠. 알겠습니다. 뭐냐면 어제 나온 이야기가 표결에 불참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당의 입장이. 그럼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랬으면 여기에 고민이 녹아 있구나. 절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 정우택 원내대표는 동지애를 강조했는데 이게 소극적 동지애 내지 비판적 동지애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해답을 이렇게 찾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요게 서론이었고 그러니까 오늘의 본론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되겠는데 뭐 두 분 다 예상을 하셨던 결과죠? 네, 뭐 의외의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오히려 1차에서 그냥 그 결정된 게 좀 약간 의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지지난주에 할 때 그때 김성태 후보가 될 거다. 지금 자기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이 아니고. 뭐 사지선다도 아니고 삼지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김문성, 홍준표 플러스 김문성이 된다.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도와준 게 이제, 중간지대, 중립지대라고 하는데 대표 선수가 아니면 한선교 의원이 네. 되다 보니까 네. 따지고 보면 뭐 다 둘 다 친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한선교 중립이라 그러지만 둘 다 친박이 나와서 표를 갈라먹은 거죠. 친박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되는 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선교 의원도 그 친박이 원조 친박에는 탈박이다 이렇게 되는 탈이 안 됐던 거였나요?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뭐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진박이라 그랬다가 진박이라니까요. 또 불필요할 때는 탈박이라. 진박이 어떻게 탈박이 되겠습니까? 저 나중에 좀 한가할 때 이 박 시리즈 있잖아요. 뭐 친박, 비박, 탈박, 진박 뭐 되게 많잖아요. 양박 뭐 몇 가지는 한번 좀 그 정리 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아무튼 근데 정돈 의원님 1차에서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마땅치 않아가지고 후보들이 뭐 친박이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또 김성태 의원도 사실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은 뭐 자유한국당 욕하고 나왔다가 다시 또 분리하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싫어하는 철새 네. 이제 일을 벌였는데 그런 사람이 또 대표가 되니까 모양새는 안 좋죠.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사과본인 조금 전에 맞췄다고 자랑하셨는데 1차에서 통과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선교 의원이 중립 대표가 되면서 이게 게임이 싱거워졌죠. 사실 이주영 의원이 대표가 됐으면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아, 후보가 됐으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전에 바로 정도원 의원께서 말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정도원 의원님의 평가에 따르면 원내대표로서의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호평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국민들도 안 좋아하죠. 그래요? 예. 근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잘해서 그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원내대표로서 요구되는 정치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협상력.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런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꾼이에요. 아니, 여기서 정치꾼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네, 그냥 이미지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꾼이죠. 아, 그래요? 네. 오. 자, 사과본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전략적이나, 네. 전략적으로, 정치를 풀어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큰 비전, 또 큰 그림을 가지고, 네. 대표 정도는 그런 그림들이 또 필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정치는, 김성태 의원의 정치를 보면은 대단히 감각적이죠. 이분이 이제 노총 사무총장도 했고, 노총이 정말. 한국노총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고 나서 비례대표로 민주당. 원래 민주당 사람이에요. 서울시 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갖고 있지 않는 네. 이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아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당선됐을 것 같긴 한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데 이제 함진규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경륜으로 보면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경륜을 그렇게 무게감 있게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안 보여지거든요. 지금 재선이죠, 재선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군가가 채워져야 될 부분이고 시스템을 잘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국민들로서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로서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 요인이 있죠. 지금 그럼 두 분의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기에는 좀 약간 역부족인데 순간순간의 어떤 상황 대처 능력은 그렇죠.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실리 같은 데 강하죠. 예. 그래요? 예. 그러면 본인이 홍준표 대표는 덕장이고 나는 전사로 근데 앞에서 뛰겠다. 그게 말이 돼요? 홍준표가 덕장이란 말을 국민들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대답 예상했었죠. 네. 덕 자세해 주세요. 홍준표가 덕장이 되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끝난 겁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아무리 싸움이 필요하고 투쟁력이 좋다고 하지만은 네. 제1야당의 집권당을 불과 6개월 전까지 집권당이었고 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네. 자기 비전을 국민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또 소속 의원들에게 자기 비전을 밝혀서 네. 우리 당이 이 수권정당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가야 될 비전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투쟁을 잘합니다. 투쟁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당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근데 자기 모습들을 비치는 것은 뭐 간결해서는 좋지만은 야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
그 비전은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전면에 나설 테니까 홍준표 당신은 대표로서 덕이나 좀 쌓고 있어라. 이거 꿈보다 해몽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잠깐만.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완전히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실제로 다들 홍준표의 이를테면은 이제 전열이 잘 갖춰져서 홍준표 대표가 일종의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계보로 이렇게 계보원 정도로 김성태 의원을 인식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 거 다칠걸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톱, 홍준표와 김성태의 케미, 서가번 의원님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잘 맞을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양다리 전망이죠. 둘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도 이 일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진두지휘하는 스타일이지 시스템이나 참모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을 맡겨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런데 김성태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이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순간순간 즉흥적인 게 많거든요. 그리고 돌쇠형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싫어하는 스타일이죠. 충돌이 날 수 있다? 충분히 충돌할 수 있죠. 정동현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지도자인데 나 존경해, 사랑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진행자로서의 그 탁월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자면 열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열정은 뭐 그런 면은 있어요. 그 열정이 빡킹 날 요인, 그 열정이 부딪힐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열정이기 때문에 뜨겁다. 그럼 한 명은 좀 차갑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집권당이면은 집권당이면 청와대에서 또는 이 정부에서 이 서포트를 하고 같이 이 논의를 해서 사안들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그림을 그리고 대처를 해 나가는데 야당은 사실 그 시스템이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지금 내부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원받을 이 기구도 있지도 않아요. 또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체적 고민과 그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김성태 새 원내대표의 지금 머릿속에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그다음에 국정원법 개정안 이거에 대한 처리에 대한 어떤 자기 보관 내지 전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지금 뭐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일성에 투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성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죠.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 싸울 건 싸우겠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투쟁하겠다고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제 사사건건이 이제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지난번 이 예산안 처리 때 이제 패싱 당한 망신당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유한국당이 그 기억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리하게 좀 이제 투쟁성을 강화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예산안 과정에서 한국당 패싱, 강박증.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예산은 그렇게 투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개별 사안 이제 법안들로 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입법들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도 그렇고 뭐 또 특히나 또 더 큰 이제 개헌 문제. 또 각각 모든 이 하나하나 사안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원치 않든 이 국민들을 자기 논리로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반대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전략을 충실하게 마련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또 외면당하기 쉽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돈 의원님, 김성태 새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하고 친합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더 친합니까? 누구하고 더 친한 건가요? 김무성 대표랑 친하죠. 그래요? 홍준표하고는 별로 별로 인연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소 관계가 앞으로 당내 역학 구도를 어떻게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사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많이 컸다고 생각할 겁니다. 김성태도.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그러면 잠깐만.
김무성 의원하고 친하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김성태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지금 앞으로 요번에 이 원내대표 경선을 거치면 친박은 이제 없고 예. 이제는 친홍과 친김으로 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도 없어요. 김무성, 홍준표 사실 다 올드보이들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차기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지도자예요. 근데 둘 다 차기의 가능성이 없잖아요. 차기라는 게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다 올드보이고 오히려 지금 있어요. 자유한국당 대국민 이미지에 안 좋은 사람들이 저 화면에 나오면은. 그런데 역시 일관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하느라고 자기가 또 이렇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기 목소리 낼 겁니다. 김성태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주 봉건왕조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죠. 서로 내가 제후가 되려고 한다. 이럴 겁니까? 하여간 지금 이번 기회로 자기 뭐라 그럴까 이제 몸무게를 훨씬 이제 높일 기회로 이제 삼느라고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김무성 의원이 이제 한문을 갖지만은 김무성 의원이 자기 스스로가 무슨 그 대권을 노리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 감각이나 이 그 정치를 판을 보는 그 눈은 네. 노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 죽었는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를 레버리지로 해서 네. 충분히 현재 자유한국당에 또 이른바 킹메이커 조 하잖아요. 예. 그 롤백을 꿈꿀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다음에 일정 정도 또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까 말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크 포인트를 약점들을 네. 부족한 부분들을 네. 충분히 당분간은 김무성 그 의원을 등에 업고 네. 메고 보충해 나갈 그럴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그러면은 충분히 문이 있죠. 그러면 지금 뭐 정돈 의원이랑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독립된 제후를 꿈꾼다면 뭐 제후까지 꿈꾸겠어요. 근데 자기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때 그게 대선 직전에 돌아왔잖아요. 네. 그때 김무성 대표는 남아있고 나머지 그냥 쫙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냥 와버렸어요. 그때 김무성 씨가 한 말이 네. 이제 난 지도력을 잃었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했어요. 오, 그래요? 예. 따로 논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따로 놀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건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내에서의 자기 입지를 좀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바른정당에 아직 남아있는 다만 몇 명의 의원이라도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이걸 모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할걸요. 한다?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네, 노댓 명 있다는 얘기 있던데. 그게 좀 움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좌우를 살피고 있는 바른정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김성태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하나의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죠.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를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힘으로 그 정도는 보장해 준다. 네, 그래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예. 그게 연쇄적인 이제 파동을 일으켜서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당하고 합당한다 그러는데, 네. 바른당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승합차 한 대도 안 되고 승용차 한 대만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국민의당하고 또 합당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안철수 대표도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그 샘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예. 김성태 의원 그 인사차 갔는데 유승민 대표는 안 만나줬던 것 같아요. 네, 김세연 정책위원장이 나왔는데 표정이 안 좋던데요. 그렇더라도 동지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동생이다 그랬고. 예. 실제로 지난번에도 자유한국 그 바른정당에서 한 4-5명 정도 엉덩이를 들썩거렸잖아요. 예. 그런데 충분히 그럴 고리는 생긴 거죠. 고리는 생겼고 또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이재호 의원이 하고 있는 무슨 당 널푸른 당인가 널푸른 한국당 하고 하겠다.
통합하겠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의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 문 닫았다 그러는데 바른정당에 대해서 문 닫았다 그랬는데 네. 다시 또 문을 아무 이유 없이 열 수는 없잖아요. 아, 그게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 됐고 네. 거기서 돌아온 분이고 바른당에서 돌아온 분이고 문은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호 의원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제호형하고 늘 좀 의존해요. 아, 그렇게 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문을 그쪽으로 열면서 자연스럽게 명분 바른 정당에 대한 문도 같이 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용도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예. 근데 만약에 아무튼 늘품당하고 합당을 하면 이재호 전 의원은 당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문이 되는 겁니까? 홍준표 대표의 고문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친서민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막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러니까 뭐 혁신위원회 띄워가면서 마지막 수순이 정책혁신이고 연말에 내놓을 거다라고 했던 얘기가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본인이 흑수저임을 강조하면서 그걸 또 강조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본인이 또 노동계 인사고 네. 노동계 출신이고 또 한나라당이 이제 혁신이라는 게 사실 친서민이 혁신 방향은 맞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진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예. 일단 방향은 저는 그렇게 잡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친서민이라고 하는 큰 방향은 네. 잘 잡은 것 같다. 예, 지금 부자정당으로 아직도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피를 해야지 이제 다시 또 집권을 하든지 뭐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예. 일단 시급한 문제를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나 함진규 정책위 의장이나 다 출생 본인 스스로들이 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흑수저다 그러고 예, 홍준표 대표도 그러고 예. 그러니 이른바 대표들하고 아이덴티티는 잘 설정을 했죠. 잘 설정을 했고 또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당 재벌당에서 탈피해야 되는 게 제일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그렇게 개혁 과제로서 그렇게 혁신 과제로 내놨으면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하나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반대할 때는 반대하더라도 또 투쟁할 때는 투쟁하더라도 또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협조할 것들은 협조해서 뭔가 좀 이제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또 같이 협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그 얘기하다 보니까 2008년인가 2009년인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서민특위 위원장인가 맡은 적이 있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지막은 간보기 토크로 지방선거 얘기요. 오늘 서가번 선생님께 집중적으로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장 경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어떤 언론은 20명까지 헤아리던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어쨌든 경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이 3선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그렇죠. 박영선 의원 지금 독일 가서 독일 가 계시더라고요. 또 그러나 메르켈 총리까지 만나서 상당히 큰 행보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박영선 의원대로. 예. 민병두 의원, 그 다음에 우상호, 이인영, 이 정청래 전 의원도. 이인영 의원은 엊그저께 저희하고 인터뷰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면 본인은 안 나오겠다. 아예 명시적으로 그렇게까지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래서. 정청래 전 의원. 예, 전 의원까지. 제법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고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서울시를 책임질 분들이 그만큼의 역량들을 충분히 일합으로 이렇게 또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자, 김성태 원내대표 맞췄다고 자랑하셨으니까, 마지막도. 그럼 누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현역이 상당히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박원순 이 시장? 현역 프리미엄을 어떻게 이제 신인들이, 정치 중진들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로서는 이제 이 3선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의 대항마로서 어떻게 서울 시민들에게 어필할 것이냐. 좀 살짝 비껴가는데 지금 피해가는 비껴가는 게 아니고 다들 충분한 제목감들입니다. 제목입니다. 정도는 답이 되죠. 누구로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민주당에서 먹는 걸 당연히 그렇죠.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네요. 아니죠. 경선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금 후보 이름도 안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예.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 먹을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간 자기네끼리. 박영선 의원은 지난번에 또 경선을 한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피해가시는데 다음 주에 다시 집요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직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